명심보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편안한 사람은 아직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전율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독립의 가치를, 고독의 아름다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심보감이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2000년 된 지혜가 현대 1인 가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100명과 있어도 공허하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외로움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알고 저와 대화하고 저를 즐길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와 친해지는 사람은 평생 외롭지 않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 혼삶의 핵심을 설명해 줍니다. 저는 저와 가장 친합니다.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다. 혼자인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저는 나이를 먹으며 깨닫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결국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를 만드는 시간이다.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를 잃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저를 키우고 저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립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이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독립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숙이라고. 나무는 먼저 뿌리를 내린다.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힌다. 사람도 먼저 자기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명심보감의 이 비유가 제게 독립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먼저 제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관계들도 건강해집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약하고 독립하는 사람은 강하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진다. 이 말씀이 제게 독립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섭니다.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연인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 시작이다. 의존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가 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느끼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은 배운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찰한다. 항상 떠드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혼삶의 가장 큰 장점을 깨달았습니다. 배움입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성찰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잡념만 자란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고요함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제 원룸은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랍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벗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제 자신을 보며 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저와 혼자 있을 때의 저는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저입니다. 그 진짜 저를 마주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저는 매일 저와 대화합니다. 일기를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듭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은 아무나 붙잡는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가 왜 함부로 관계를 맺지 않는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외로움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지혜롭게 만든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외로움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저를 성장시킵니다. 외로움 속에서 저는 저를 마주하고, 저와 싸우고, 저를 이기고, 더 강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는 사람은 평생 도망친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생 자유롭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외로움을 피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여다봅니다. 왜 외로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제 안을 들여다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에게 말한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라고. 외로움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움이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더 사랑하라고. 저는 이제 외로움이 올 때 저를 더 사랑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합니다. 저 자신을 돌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다. 함께 사는 사람은 시간을 나눠야 한다. 저는 이 구절에서 혼삶의 가장 큰 장점을 발견합니다. 시간입니다.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시간,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모든 것을 자기가 정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자유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밤 2시에 자도 되고 오전 10시에 일어나도 됩니다. 아침을 안 먹어도 되고 저녁을 2번 먹어도 됩니다. 모든 것이 제 자유입니다.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시간을 빼앗기면 인생을 빼앗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친구들을 보며 깨닫습니다. 함께 사는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파트너에게, 룸메이트에게 시간을 나눠주느라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당신을 지킨다. 저는 하루 24시간이 모두 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충전이 됩니다.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전기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어떤 공간에 사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 원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제 공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제 취향대로 꾸미고 제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웁니다. 이 공간이 저를 만듭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자기 공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세계도 없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공간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제 원룸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제 세계입니다. 제 우주입니다. 여기서 저는 저를 표현하고, 저를 발견하고, 저를 완성합니다. 집은 휴식의 공간이다.
편안하지 않은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다. 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제 집은 완전히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이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휴식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자기 공간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공간을 침범당하면 마음도 침범당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왜 룸메이트를 두지 않는지 이해했습니다. 누군가와 공간을 나누면 제 공간이 침범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도 침범됩니다. 저는 제 공간을, 제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명심보감 권학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자기만의 것을 만든다. 예술, 글, 생각, 철학, 이 모든 것은 고독에서 나온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가 혼자 살면서 창조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제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혼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작품들은 모두 고독에서 탄생했다. 떠들썩한 곳에서는 소음만 나온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창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창조는 고독에서 나옵니다. 저는 고독합니다. 그래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영감이 온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영감은 소음에 묻힌다. 이 말씀이 제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샤워할 때, 산책할 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영감이 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자기만의 작품을 만든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를 만든다. 저는 매일 제 시간을 지킵니다. 글 쓰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집니다. 명심보감 립교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질보다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 구절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혼자 있는 시간의 연장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운 사람이 관계도 풍요롭게 만든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순서를 알려줍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도 풍요로워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다. 혼자 있을 때 불행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불행하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제 안이 행복하면 혼자 있든 함께 있든 행복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관계도 건강하게 맺는다. 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에 집착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왜 건강한 관계를 맺는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관계를 맺습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모든 독립의 시작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가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이 경제적 독립이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제 집을 얻고 제 생활비를 벌고 제 미래를 준비합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사람은 부모의 말을 거절할 수 없다. 경제적 독립이 정신적 독립의 전제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저는 주변을 보며 압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돈을 받으면 말도 들어야 합니다. 자기 밥값은 자기가 벌어야 한다. 그것이 어른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 말씀이 제게 어른의 정의를 알려줍니다. 어른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밥값을 스스로 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가난해도 독립하는 것이 풍족해도 의존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처음 혼자 살 때 가난했습니다. 원룸도 작았고 돈도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독립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혼자 살아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혼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하더라도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거나 제가 먼저 가거나 결국 혼자입니다. 혼자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두려워한다. 혼자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단계를 즐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준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혼자 사는 법을 미리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젊을 때 혼자 사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 경험이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이 말씀이 제가 20대에 혼자 살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 최고의 교육이다. 저는 대학에서도 직장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을 혼삶에서 배웠습니다. 자립, 책임, 자유, 고독,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규칙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자기만의 리듬으로 산다. 저는 이 구절에서 혼삶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합니다. 자유로운 리듬입니다. 저는 세상의 리듬에 맞추지 않습니다. 제 리듬으로 삽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밤형 인간이 잘못됐다고? 모두 거짓이다. 자기에게 맞는 리듬이 정답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자유를 줍니다. 저는 밤형 인간입니다. 밤에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입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제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독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제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삶, 그것이 자유다. 저는 혼자 살면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만의 철학을 만든다. 함께 사는 사람은 타협의 철학을 배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가 혼자 살면서 제 철학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제 가치관을 정립했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철학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저는 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행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제 길을 갑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그 생각이 철학이 된다. 이 말씀이 제 경험과 일치합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많이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들이 모여 제 철학이 되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철학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저는 제 철학이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혼삶의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아플 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저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듭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돌본다. 그것이 자립의 기본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잡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제가 챙깁니다. 혼자 살면 더 건강해진다. 자기 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제 경험과 일치합니다. 저는 혼자 살기 시작한 후 더 건강해졌습니다. 제 몸의 신호를 듣고 제 몸이 원하는 것을 주고 제 몸을 존중합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몸을 돌보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매일 제 몸을 돌봅니다. 그것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함께 사는 사람은 관계가 강제된다. 저는 이 구절에서 혼삶의 큰 장점을 발견합니다. 관계의 선택권입니다.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나쁜 관계는 정리하라. 혼자 사는 자유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관계 정리의 자유를 줍니다. 저는 저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질 좋은 관계 5개가 질 나쁜 관계 100개보다 낫다. 이 말씀이 제게 관계의 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합니다. 적지만 깊은 관계,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날 때 더욱 소중합니다. 더 집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깁니다. 명심보감 권학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돈을 아낀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가 혼자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필요한 소비가 줄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낭비다. 자기를 위한 소비만 하라.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소비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제 남들 눈을 의식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필요한 것,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삽니다. 검소함이 불을 만든다. 혼자 살면 자연스럽게 검소해진다. 이 말씀이 제 경험과 일치합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검소해졌습니다. 과시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검소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입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적게 벌어도 혼자 살면 풍족하고 많이 벌어도 함께 살면 부족하다.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압니다. 혼자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제 기준으로 살면 되니까요. 함께 살면 타인의 기준도 맞춰야 하니까 돈이 더 듭니다. 명심보감 립교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정리정돈을 배운다. 아무도 대신 치워주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가 혼자 살면서 정리의 달인이 되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지르면 제가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된다. 어지러운 공간은 어지러운 마음을 만든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정리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저는 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깨끗합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자유롭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한 것이 부자다. 이 말씀이 제게 미니멀리즘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물건을 줄였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걱정도 적다. 저는 이제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적게 가지지만 좋은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혼자 서는 것은 자랑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사회적 편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을 불쌍하게 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자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을 외롭다고 동정한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 더 외롭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용기를 줍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동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서는 사람을 존경하라. 남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보다 혼자 우뚝 서는 사람이 위대하다. 이 말씀이 제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저는 제 힘으로 섭니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약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야 합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도 완전한 삶이다. 함께 사는 삶만 완전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함께 사는 삶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혼자 사는 삶도 완전하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도 숲이 될 수 있다. 작아도 완전하고 혼자여도 아름답다. 명심보감의 이 비유가 제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나무 한 그루입니다. 작지만 완전합니다. 혼자지만 아름답습니다. 완전함은 숫자로 정해지지 않는다. 혼자여도 완전할 수 있고 100명이 있어도 불완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완전함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제 안이 완전하면 저는 완전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자기가 완전하다고 느끼면 완전한 것이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저는 제가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혼자지만 충만합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변화에 빠르다. 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빨라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결정하면 바로 실행합니다. 합의는 시간이 걸린다. 혼자 결정하면 즉시 움직인다. 속도가 경쟁력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속도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저는 빠릅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 바로 이사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바로 여행 갑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빠른 사람에게 온다. 느린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 이 말씀이 제 경험과 일치합니다. 저는 여러 기회를 잡았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자유는 속도를 만든다.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빠르다. 저는 자유롭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리고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자기 책임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혼삶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합니다. 실패의 자유입니다. 저는 실패해도 됩니다.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저만 책임지면 됩니다. 도전은 혼자일 때 쉽다. 함께하면 상대방을 걱정해야 하지만 혼자면 자기만 생각하면 된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도전의 자유를 줍니다. 저는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실패해도 제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것은 모두 혼자서 시작된다. 함께 시작하면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면 평범해진다. 이 말씀이 제게 독창성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 저는 용기 있습니다. 혼자 살 용기, 다르게 살 용기, 제 길을 갈 용기가 있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내면이 풍요롭다.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 내면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봅니다. 저는 밖에서 재미를, 자극을,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제 안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찾는 사람은 평생 부족하고 안에서 찾는 사람은 항상 충만하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충만함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저는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이 자란다. 내면이 자라면 밖의 것이 필요 없어진다. 이 말씀이 제 변화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밖에 자극이 필요 없습니다. 제 안에 충분한 자극이, 재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진짜 부자다. 저는 부자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내면이 풍요롭습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미래가 온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혼자 살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명심보감이 미래를 예측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상한 시대에서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로 변한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희망을 줍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삶의 방식도 변한다. 과거의 정답이 미래의 오답이 되고 과거의 이상함이 미래의 정상이 된다. 이 말씀이 제게 시대 변화를 이해하게 합니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곧 혼자 사는 것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미래를 산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과거에 산다. 저는 미래를 삽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실험하고 즐깁니다. 명심보감 권학편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 최고의 수업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제가 혼삶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정리했습니다. 저는 자립, 독립, 책임, 자유, 고독, 창조, 성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혼자 살면서 배운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진짜 교육은 삶에서 옵니다. 혼자 살면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교육입니다. 혼자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함께 사는 법도 안다. 혼자를 모르고 함께하면 의존만 배운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이 진정으로 어른이 된다. 여러분, 저는 5년간 혼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삶의 방식입니다. 명심보감은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 저는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가장 저답습니다.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하다. 저는 저를 압니다. 그래서 충만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독립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이다. 저는 성숙했습니다. 혼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명심보감이 알려주는 혼삶의 10가지의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 편안한 것이 진짜 자유다. 둘째, 자기를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셋째, 독립은 성숙의 증거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를 만드는 시간이다. 다섯째,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여섯째,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짜 자유다. 일곱째, 자기 공간이 자기 세계를 만든다. 여덟째, 경제적 독립이 모든 독립의 시작이다. 아홉째, 혼자 사는 것도 완전한 삶이다. 열째, 혼자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혼자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혼자 사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함께 살 때도 건강하다. 명심보감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은 함께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혼자 있습니다. 제 원룸에서 혼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합니다. 명심보감이 말한 대로 저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저답습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 그것은 자기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혼자 사는 삶을 경험해보세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심보감의 지혜처럼 혼자 서는 법을 배워보세요. 외로움이냐 자유냐,
명심보감의 답은 둘 다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진짜 자유가 옵니다. 고맙습니다.